변호사님, 네. 우리 의뢰인 중에 아파트 계약 네. 만료에 임박을 했는데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아서 찾아오신 분 있었지 않았나요? 네, 이분이 이제 그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아파트 임차인이었고요. 네. 저희로 보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이게 승소해서 네. 당연히 받아야 되는 보증금 모두 돌려받고 또 소송 비용까지 상대방한테 좀 회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네, 맞나요 이게? 네, 저희가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랑 보증금 반환 소송에 승소를 했고요. 네. 상대방 잘못 때문에 또 소송 비용을 지출한 거니까 그것까지 이제 받아들여야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이게 사실 보증금이라는 돈이 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는 부분인데도 맞아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전세가가 갑자기 급락해가지고 네. 집주인들이 돈을 못 구하는 거예요. 못 구하니까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최근에 더 많아지는 거고요. 네. 그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증보험에서 대신 돈을 받고 보증보험에서 집주인한테 알아서 청구를 해주거든요. 부상권 청구를. 근데 보증보험을 가입할 요건이 당시에 안 됐거나 네. 아니면 보증보험 자체가 뭔지를 몰랐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청년들은. 그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못했던 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 의뢰인도 그런 경우였고. 네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소송 비용을 돌려받았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받으실 수 있었던 거죠?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월세를 연체해서 공제되는 경우는 있는데 당연히 이제 임차인이 들어가 돈을 자기 돈 받는 거니까 네. 소송에 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도 그 원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지연손해금하고 소송 비용 두 가지인데요. 네. 지연손해금도 사실은 뭐 다툼이 별로 없어요. 내가 집을 비워주면 집을 비워준 시점 이후로 이제 연 12%, 5%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소송 비용은 이것도 뭐 변호사 비용이 500,000원 되니까 네. 뭐 내가 이렇게 서비스 받았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상대방 때문에 내가 돈이 들어간 거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약간 생돈 날린다고 그렇죠, 생돈 날리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분들이 그걸 뭐 많으시죠. 내가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분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법원에 재판하는 판사들하고 일부 변호사들은 네. 소송 비용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판사는 이제 법리적으로만 판단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실제 피부로 와닿는 비용을 민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일부 변호사 중에도 네. 소송 비용은 원래 각자 부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도 소송 비용 냈기 때문에 아쉬울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그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알려줘야 돼요. 근데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하면 재판을 끝까지 가서 이기는 경우 네. 아니면 재판 도중에 돈을 줘서 취소하는 경우 두 가지거든요. 네. 근데 못 받는 경우는 화해 조정이 되는 경우 뭐 강제 조정이 되거나 조정으로 끝나면 각자 부담이에요. 근데 보통의 보증금 반환 사건에서는 판사들은 그 화해 공고나 강제 조정을 많이 내리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여 버리면 소송 비용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 공고나 강제 조정이 나와도 네.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소송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고요. 네. 만약에 이의 신청했을 때 패소할 위험이 있으면 받아들이면 맞는데 패소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재판을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쪽에서 돈이 들어오면 소를 취하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전세금 반환 소송이 한 6개월 정도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6개월까지 돈을 못 주면 당연히 소송 비용 100% 받는 거고 소송 도중에 돈을 줬을 때는 소를 취하하는데 소를 취하하면 판례상 2분의 1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판례를 모르는 법조인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소송 도중에 돈을 줘서 우리가 소를 취하할 때는 법률상 인정되는 소송 비용이 2분의 1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네. 소송이 끝나도 그 2분의 1만큼은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별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화해 공고나 강제 조정을 이의 신청을 하는 거죠. 이 사건도 네. 화해 공고나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의 신청하고요. 그 소취하로 이긴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2분의 1 받은 사건이죠. 이게 소송 비용에 대해서 의뢰인분들께서는 이제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민감하신 부분인데 또 일부 분들은 이제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네. 좀 민감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아서 소송 비용에 대한 좀 경우의 수를 잘 알고 네. 대처를 하면 소송 비용까지 이렇게 회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우리 의뢰인의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결론은
소송 도중에 몇 달 지나긴 했지만 네. 돈을 주겠다는 연락이 와서 저희가 돈을 받고 소송을 취하했고요. 그래서 원금 전액을 받았고 네. 그 다음에 돈 받을 때까지 이자를 계산해서 받았고 왜냐하면 이사를 갔기 때문에 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 그 다음에 소송 비용 2분의 1 이렇게 받은 사건이에요. 어, 그러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증금이라는 돈이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는데 좀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예.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요즘이라서 좀 당황스러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권리도 당연히 찾고 또 소송 비용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네. 분명히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상담을 할 때 네.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의뢰인분들이 알면 질문을 하는데 모르니까 질문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이 어떻게 흘러갈 거고 소송 비용은 이 정도 해소가 될 거다라는 걸 알려주고요. 네. 그걸 전제로 이제 저희랑 수임 계약을 맺는 게 좋죠. 어. 네.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또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